자, 19페이지 있네요. 19페이지 우리 한번 펼쳐보시죠. 자, 19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건립행동의 원인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수업 들은 사람은 이제 건립행동 그러면 이제 건립행동 그럼 뭐가 있어요? 득실 변경이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을 뭐라고 그래요? 반동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원인이죠. 요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계약의 재료는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야. 그러면 청약,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 그러면 청약, 승낙은 무슨 표시죠? 의사 표시. 그러면 의사 표시가 두 개면 뭐예요? 계약이 승사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 표시는 법률 뭐예요? 사실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원인. 이게 뭐예요? 결과.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그려놔야 돼,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우리 딱 이해가 됐으면 이제 가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죠. 권리 변동의 법률 관계 변동 원인이. 그러면 원인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원인 하면 법률 요건. 그렇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지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필지라고 그랬어요. 필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필지라고 그러면 뭐에 강의가 됩니까? 그럼 필지는 우리 배웠으니까 뭐예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필지죠. 필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핵지가 떠올라야지. 핵지. 그렇죠. 핵지. 핵지라는 것은 돈, 경제적 개념이고, 필지는 법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필지의 구성 요소가 바로 한 필지죠. 그럼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있죠. 그러니까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돼. 한 필지.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렇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사실이죠. 지목 변경 신청 기간은 며칠? 60일이 돼. 60일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뭐예요? 자, 지목을 대로 바꿔주겠다. 지목 변경을 특약을 했어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잔금 지급일은 며칠이에요? 우리가 잔금 지급일은 잔금 지급하고 지목 변경을 하는 데만 기간이 길어요. 한 1년은 걸린다고, 지목 변경. 그러면, 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뭐예요? 지목을 대로 바꿔주겠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못해요. 어떤 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발생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놓고, 원인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요건. 결과는 뭐예요?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게 뭐예요?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 법률 사실은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죠. 3번.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이게 준법률행위거든.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표현행위가 출제되거든.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그럼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각종의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그러면 간념의 통지는 간통, 성인회라고, 통지와 성인은 간념의 통지라고.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시험에 늘 출제가 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걸 잡아야 돼. 법률 사실은 크게 뭐가 있다? 용태와 사건 합쳐서 용사. 어여두는 게 같고요. 용태 중에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포함되는 게 뭘까요? 용태. 사람의 의식이 없는 것. 사건이 돼요. 그러면 사망은 용태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영태는 그러면 외부적으로 표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해자예요? 바깥해자가 돼. 바깥해자. 요거는 머릿속에 자, 네. 그러면 내부적 형태는 간념적 형태하고 어사적 형태가 있어. 그러면 선의학이 이거는 간념이거든. 그러면 자주점류, 타주점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소유어사가 있으면 자주점류, 소유어사가 없으면 타주점류. 그거는 뭐예요? 어사적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촉발하면 뭐예요? 적법행위와 뭐가 있다? 이법. 이법은 적법행위는 어사 표시와 뭐가 있다? 중 법률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원은 이렇게 출제한다고. 어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요걸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사자하고 요거 사자하고 연결이 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럼 표현 행위는 어사의 통제와 감정의 통제, 감정의 표시. 이 감정의 표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거는 친족상속법에서 나오는. 자,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뭐예요? 살해할 목적으로 방조를 했어. 누구? 제가 살인자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살인 미수가 됐어. 근데 아버지가 알아서 아들이 뭐예요?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감정의 표시, 상속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러면 자식인지라 어때요? 용서해주마. 이게 바로 감정의 표시거든. 이 감정의 표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거야. 용서를 받게 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많이 출제 안 되니까 여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지. 요거는 무슨 행위? 표현 행위 중에서도 읽어봐요. 중법률행위라는 거.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 거, 어사의 표시와 어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걸 도표를 딱 그려놓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보통의 다수의 법률 사실로 성립하나 한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어사 표시가 하나야. 무슨 행위일까요? 단독행위가 되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유죄포 이렇게 탁탁탁탁 떠올라요. 그러면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초하는 형태, 그렇지 않은 것은 사건, 내부적 형태와 내부적 형태로 나눠진다라는 거래. 자, 용태와 관련돼서 이제 적법행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어사표시, 요거 딱 표시를 해놓고, 어사표시 별표 하나 해놓고, 그러면 어사표시는 결론적으로, 어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 제어하는 효과,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뭐예요? 불가결 요소가 된다.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는 그러면 어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죠.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틀렸어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익숙해져야 되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준법률행위 이게 나오네요.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요거 이제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잘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어사는 책무지만 거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의 책과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간통 승인해다오. 그러면 통지와 승인은 뭐예요? 간념의 통지다. 그러고는 요거 잡아놓고 간혹가다 자, 비표현인 사실행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자, 동그라미 쳐놓으면 매주 가공. 매주 가공. 원래 매하면 안매인데 매주 가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순수 사실행위고 혼합 사실행위는 여기는 뭐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적어놔요. 하나 이런 것들이 사고를 치거든. 변사부 선물. 변사부 선물. 변사부 선물. 변이 뭐예요? 변제. 그렇죠. 변제. 자, 사무관리. 사무관리. 자, 사무관. 변사부죠.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자, 선의 취득. 그래서 자, 선점에서 선 따면 되겠네. 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그래서 변사부 선물. 보통 암기 코드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변시라는 사부가 선물을 준다. 그래서 변사부 선물. 그 다음에 읽어봐요. 매주 가공. 이렇게 얘기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게 요거야. 변제 별표 딱 하나 넣고. 변제하고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면 대물 변제하고 뭐예요? 대물 변제하고 변제.
그러면 차이점 뭐예요? 변제는 법률 사실. 대물 변제는 물건은 뭐다? 대물 변제는 이거는 법률 행위가 돼. 그래서 법률 행위가 돼. 그러면 대물 변제 생각하면 계약에서 요물 계약이죠. 그래서 요물 계약에서 뭐예요? 자, 요물 계약 현대 계보 이렇게 떠올라야 돼. 물건을 돈을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 변제거든. 그러면 대물 변제는 뭐가 돼요? 법률 행위가 되고, 자, 변제는 뭐예요? 돈을 갚는다는 사실이니까 뭐예요? 법률 사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변제하고 대물 변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제를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법행위. 이법행위는 이제 대부로 요거 읽어봐요. 뭐가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 자, 채무불이행 책임도 책임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요거 별표가 5개짜리고 해제와 해지로 연결되거든. 요거는 민법 몇 조? 390조. 자, 불법행위는 750조. 그래서 민법 750조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두 가지 조문을 두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또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뭐예요? 불이행 책임, 즉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마무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 자, 내부적 형태, 오사적 형태. 그러면 자, 선의악이. 자, 선의악이죠. 선의는 뭐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의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자, 그러면 이 머릿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악의를 한글로 곤치려니까 도저히 곤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냥 선의악의 그대로 놨다라는 거예요. 일반들이 선의악의라고 그러면 뭐예요? 선의악의. 그러면 뭐예요? 착한 사람, 악의는 나쁜 사람. 우리 법률 쪽에는 뭐예요? 선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의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이렇게 돼요. 관념이야, 머릿속에서. 그러면 어사라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죠. 바로 소유어사. 소유어사가 있다. 자주점유. 소유어사가 없다. 타주점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소유어사가 있어야 돼. 소유어사가 곧 주인의식이거든. 그러면 세입자가 이사가면 어때?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예요? 타주 점유자가 되는 거야.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주인의식이. 그러면 임채무라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부채가 250억이거든. 250억. 둘이 공원이거든. 그래도 지금 버텨요. 왜? 그 임채무가 왜냐하면 공짜로 하거든. 공짜로 들어가게 하거든. 왜? 부모가 애들 보시고 왔는데 그걸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야, 내가 이래서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뭡니까? 그래서 직원들한테 아파트 한 채를 줬어. 한 채. 그 직원들이 돈을 안 받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돈을 안 돼, 부채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채무가 지금 부채가 250억이거든. 250억인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이 믿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공원에서 이제 애들이 못 들어가니까 부모들한테 뭐예요? 봉사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해봐요. 우리 놀이문화에 대해서 2개밖에 없잖아요. 용인에 뭐가 있어요? 에베랜드. 그러면 저기 경기도 양주에 두리공원이 있고요. 또 하나 잠실 거기 백화점 뒤에 있죠. 유원지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고모산 앞에도 놀이공원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녹슬어 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출생이라든지 사망의 시간의 경과, 부당이 득, 특히 혼동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래서 사건, 사람의 의식, 정신작용에 관계없는 걸 뭐라고 그래? 사건이라고 그런다라는 것.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지난달에는 몇 시간을 했던 거예요? 지난달에 요 파트, 한 4시간 걸렸던 걸 지금 뭐예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더러운 풍월이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로 가보죠. 자, 22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법률 행위라는 게 나와 있어.
여기 법률행위가 이제 시험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법률행위는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죠? 어사표시죠.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별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돼서 그러면 법률 요건의 태양은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 규정과 어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뭐가 중요해요? 바로 요거죠. 성립 요건. 성립 요건.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성립 요건, 어선 요건, 허령 요건. 그럼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어. 그래서 그걸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27페이지로 가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거기 법률 요건과 관련된 25페이지로 먼저 가서 다시 돌아오죠. 자, 요거 부분이네요. 자, 법률행위 요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민법에서 요거는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자, 그러면 법률행위 요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일반적 승인 요건 요거 가서 이제 일반입니다. 둘 다 끊어놓고요. 일반적 승인 요건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 모든 공통적으로 갖돌려서. 근데 자,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첫자 따세 어는 사람이 있고 일단 뭐예요? 이해가 수반된 암기를 해줘야 돼.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 어라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두 사람은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그래서 당. 자, 뭐 하기로 했죠? 매매하기로 했죠. 매매. 그래서 읽어봐요. 목적이네. 그러면 갑이 뭐라고 청약을 하고 알았다 승낙을 하겠죠. 어선 표시, 어사 표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돼.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 목, 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거는 모든 일반적 승인 요건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나오네. 특별 성립 요건. 자, 길재사님이 좀 만져놨네요. 자, 나름대로 또 어제 토요일 날 수업 들으면서 뭐 보더니 이제 바로 탁탁 안 넘어가네. 그래서 잘 만져놨네. 좀 좋아졌네. 길재사님 토요일 날 수업 들으면서 컴퓨터 만지더라고. 자, CCTV로 다 봤거든. 자, 특별 성립 요건이. 특별한 읽어봐요. 요거 줄쳐놔요. 개개죠. 자, 개개의 법률에 관해서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다. 자,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요거는 요물계약에서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물계약 줄쳐놓고 별표 딱 해서 하나를 해놓고. 요물계약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요물계약 반대말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선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그러면 5개 우리 공부했으니까 현, 대, 개, 이렇게 해서 요 5개를 뺀 나머지는 낙선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이 뭐예요? 한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관계약, 보증관계약. 그래서 현대계보. 혼인하려면 어때요? 신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혼인신고는 누구가 하나요? 혼인할 사람만 하는 거죠. 신고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사실혼 배우자, 혼인하면 법률혼 배우자, 신고까지 하면.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와 뭐예요?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 자, 그러면 요물계약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 방식. 그러면 요 방식을 포인트로 잡아야죠. 방식은 유언은 방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언은 자 공개, 비밀 정서가 있고요. 자필 정서가 있고 비공개, 공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방식. 그럼 방식은 특별한 방식이나 뭐예요? 요거 공시는 뭐라는 거예요? 특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뭘까요? 요물계약. 이게 출제돼요. 그러면 요물계약은 물건을 따로 해야 되거든. 개개에서.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이야. 근데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돼서 요거는 일반 줄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한 능력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없는 자를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 세 부분이 있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대리 파트가 쓰니까 바로 그러면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을 받아서 대리권 소멸해야 안 하죠. 대리권 소멸은 성년 후견인이야. 그래서 우리 대리인의 소멸 사유 사성아 이렇게 되거든. 이제 연결이 좀 되죠. 민총에서 처음에는 달락달락 떨어진 거지만 그래서 민법 총칙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되죠?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취소하면 뭐가 발생해? 소급표. 취소란 일단 유효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그러면 제한능력과 관련돼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야. 선의하기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뭐가 있다? 상대적 취소가 있어.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취소 뭐가 있어? 사고, 사기, 강박. 그러면 절대적 취소는 제한능력자. 요거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행위 목적. 요 목적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줘요. 목적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그러면 허용 요건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학가적사. 그렇죠.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라는 거.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그럼 몇 조를 생각해요? 민법 103조, 그 다음에 104조. 103조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 104조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되거든. 그래서 학가적사 이렇게 돼요. 자, 3번에 어사표시 성립 요건이죠. 그러면 어사표시가 뭐여야 돼?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올해 어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는 것 뭐예요?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적 어사표시. 그럼 비성적 어사표시는 우리 민법에 몇 개? 4개를 107조 비진이 어사표시 109조 108조 통정회의표시 109조 사고 110조 사기 강박.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제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는 그냥 조건 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권리능력, 어사능력, 행위능력. 우리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바로 행위능력. 자, 행위능력과 관련돼서 우리 이미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꾸 우리 민법은 어디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예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1조부터 102조까지가 다 나버렸어. 근데 원래 민법을 우리가 잡으려면 1조부터 102조가 기초공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자연인. 근데 저는 속상해요. 저를 어떤 학원에 갔더니 자연인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네가 자연인이야. 네가 자연인. 그러면 이내는 뭐가 있다?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어. 그러면 자연인은 그러면 권리능력도 있고 어사능력도 있고 행위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행위능력을 없는 자가 뭐라 그래? 제한능력자가 되는 거죠. 제한능력자 뭐예요? 우리 전문에는 만 19세 미만이야. 19세 미만. 피한정 후견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서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이거 줄잖아요. 부족한 자야. 부족한 자. 자, 피성년 흔적이는 완전 영구야, 영구.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결렬된 사람을 뭐라 그래?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유가 되죠? 바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절대적 취소가 돼. 그러면 절대적 취소라는 것은 선의하기 보호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족한 자, 피한정. 그러면 지속적으로 결렬된 자가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이 돼요. 후견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무슨 능력자다? 제한능력자.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절대적 취소. 그래서 딱 마무리 탁탁 해놔야 된다. 이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네. 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5개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 다 자주 출제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민초원 배웠기 때문에 대리행위에서 요것을 전화요.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없으면 무관대리, 있으면
유권대리.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이제 민총에서 끝난 이유. 아마 이제 제가 왜 민총까지를 일부러 잡아놓은지 아시겠죠? 민총을 알아야 물권도 나갈 수 있고 채권도 나갈 수 있고 민사특별법도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민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기한에 있어서는 기한의 도래.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뭐라 그래요? 조건과 기한을 뭐라 그래요? 부관이네. 부관. 부관은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이거든. 그럼 부관은 그러면 성립 여건이야, 효력 여건이야? 효력 여건이야. 그럼 부관은 그러면 뭐예요? 성립 여부에 따라 이게 틀려. 효력 여부에 따라. 자, 요거. 그러면 효력 여부에 따라서 확실, 불확실이죠. 그러면 불확실은 뭐예요? 조건이고 확실은 기한이 되죠. 기한. 그래서 기한이 되죠. 그럼 불확실하면 조건이 되는데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장차 발생,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 기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거든.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가구에게서 토지거래가구에서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언에 있어서 뭐의 유언자의 사망. 이거는 특별 효력 여건이죠. 그러면 이제 유언에 있어서 유정이죠. 유정은 죽어야 돼, 허려야 돼.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봐봐.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유정은 효력이 발생해 가등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5개 부분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농지법과 관련돼서 요 농지 지적 자격증명.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소극이네. 소극적이야. 그러면 소극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부정이라는 뜻이야. 농지 취득 자격증은 뭐의 등기 요건에 불과하는 거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게 바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딱 잡아놓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냐? 바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자, 이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법률행위. 아까 몇 페이지 들어와요? 22페이지로. 자, 22페이지로 돌아오니까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게 나와 있어.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요? 어사표시 써라요. 어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뭐예요? 읽어봐요. 어사표시의 자유의 원칙이고. 어사표시는 뭐라고 여기에다 줄자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의 실현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오니까 그러면 법률행위와 어사표시.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게 하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요걸 법률 사실로 본친다고. 요거 조심하고요. 근데 어사표시 자체는 뭐예요?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자, 어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학적으로 표시하니까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뭐가 되죠? 알파가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요? X가 돼. X가 되죠. 어사표시는 법률행위다. 어때? X가 돼. 아까 법률행위는 뭐도 있었어? 당사자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야. 목적, 당사자 있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틀려.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야. 법률행위는 뭐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사표시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오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놓고 자 이번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어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 이꼴 무슨 표시?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아라.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행위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증법률행위와 구별 요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 우리 이제 대리 파트도 배웠으니까 요 3, 4번이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3, 4번이 찾아요. 그거 찾았죠. 이때 추인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당사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민법 몇 조? 131조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래서 요거 의미 하나 잡아놓고 특히 다만 이런 거예요. 다만은 시험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A라는 거구나.
자, 준법률행위는 어사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러면 어사의 통지는 뭐가 있죠?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인. 이거는 대리에도 유추 적용한다는 게 바로 다수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준법률행위에도 대리가 적용되면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추인 거절은 어디에서 생각나요? 형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에서 아들이 집을 뭐라는 거예요? 3억짜리를 6억에 팔아와서 추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추인건이야. 근데 만약에 아들이 3억짜리를 1억에 팔아와서 추인 거절건이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편은 뭐예요? 최고와 거절이라는 권한이죠. 최고, 거절. 그래서 자, 그러면 추인 확정의 최고와 거절이죠. 그거는 그러면 무슨 통지다? 바로 준법률행위거든.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 그러면 어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바로 무권대리에서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시험범위라는 거.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죠. 법률행위 종류 착착착착 나가야 돼 이제. 자,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뭘 기준으로 하죠?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하나면 단독, 하나면 단독,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는 거. 그러면 단독행위는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둬야 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있는 에서 없는 단독행위를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유, 제, 포. 근데 유언, 유정, 재단, 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이 포기는 조심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제원이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공유 지분의 포기 마무리해요.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려면 상대방한테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 시의 이익의 표기는 상대방 뭐자 있는 단독행위야.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권의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출제자가 요걸 포인트로 해서 자꾸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취소, 철회, 도기, 주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에다 초점을 두고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문제를 풀 때는 뭘 기억해 줘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이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독행위, 특히 이제 니은과 관련돼서 부관을 배웠으니까 요 부분에 니은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어. 여기에서 포인트는 두 개를 잡아야 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자, 조건과 기한은 부관이라고 그랬죠. 당사자가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당사자가 없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꼬리표를 붙여서 유정을 써놨다. 유정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단독행위라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유정해서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24페이지로 가서, 자, 계약이 있어. 계약. 자, 계약. 자,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자, 계약은 몇 개가 있어요? 15개. 어사표시 2개지만, 계약의 종류는 15개예요. 15개를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래야 시험 범위가 돼.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임, 도급, 임치, 현상, 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하위, 예언계약. 제가 보면 15개일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 범위는, 강론 파트에서 시험 범위는 요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얘네들이 그러면 뭐 봐요?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정리해서 매교임이라고 외워야 돼. 요게 중개 대상 권리거든.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인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되는 거야. 매매, 교환. 그래서 중개 대상인 권리 그러면 매교임이라고 외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고. 우리 그래서 민법 계약법에서 요 강론 파트에서 3개를 배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거 매매 몇 문제? 2문제. 교환 하나, 임대차 2문제. 그래서 계약법 강론에서 요 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요 정도. 그러면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유명계약.
유명계약. 이름이 없으면 무명계약.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래? 전형계약이면서 뭐야? 유명계약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대물변제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물변제란 그러면 무명계약이네. 비전형계약이라는 거야. 비전형계약이라.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면서 뭐예요? 비전형계약이라는 거네. 전형계약은 딱 15가지를 규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15개가 전형계약이고 유명계약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뭐가 있죠? 바로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 있어요. 자, 중개계약이 있죠. 자, 중개계약은 그러면 중개계약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다. 어때? X 뭐예요? 전형계약이라.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대부분 그래서 이걸 15개를 뭐예요? 무조건 구단 외우듯이 숙지를 해줘야 되고 4번은 합동행위란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동 목적을 위해서 평행적 구심적으로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번호. 여기가 포인트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법인은 그러면 형님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과 뭐가 있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제3을 출연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원이야. 그러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노무사 뭐의 사법법에서 출제를 했어. 이번에 혼자서 또 사법법 175문제를 뭐예요? 기출문제 풀이 혼자서 촬영하느라고 또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때 전화 온 게 우리 실장님이 전화가 와서 드르르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조용조용 이야기했죠. 자, 노무사에서 사회보험법이 있거든. 사법법이 5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출제된 게 뭐예요? 자, 그러면 보험공단이야. 보험공단이 있죠.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있죠. 얘네들은 사단법이냐, 재단법이냐? 생각을 해봐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겠죠.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 정도 어사표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자.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요거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차이야. 이행의 문제를 남겼다. 무슨 행위죠?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처분행위가 되고. 그러면 처분행위는 2종류가 있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어. 그러면 준물권행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채권행위,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출제되거든. 채권양도.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해서 처분행위가 발생하죠. 그러면 채권은 물건이 아니잖아. 그럼 채권양도를 뭐라 그래? 준물권행위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 부분이.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채권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이거는 준물권행위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물권행위는 그러면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 자, 그러면 봐봐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건이? 채권이죠. 미성년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없죠. 그럼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 합의는 할 수 없다. 저당권은 뭡니까? 물건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방식에 따른 거예요. 자, 방식을 갖추는 거. 요식. 방식은 불요식이라. 그래서 요식과 불요식. 요거 잡아.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절차법에서는 여기 봐봐요. 요게 중요해. 자, 그래서 구두가 뭐예요? 말로 하는 거. 서면. 반드시 서면. 서면의 형식을 갖추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요식행위야. 구두로 할 수 있는 게 불요식행위야. 그러면 우리 절차법은 어때요? 주로 구두로 하면 안 돼. 네, 무조건 서면. 그래서 이번에 사법법 문제가 작년에 뭐예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반드시 서면 통지라는 거야. 근거를 남겨놔야 되거든. 그래서 방식에 따른 거야. 그래서 민법이 꽃이야. 민법을.
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출연이라는 것은 재산을 내놓는 게 출연행위야. 그것만 봐봐요. 그러면 출연행위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출연행위야.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제 재산 감소돼요? 제 재산 감소가 안 되죠. 그러면 출연행위는, 자, 그러면 대리권 수여행위는 비출연행위라. 그럼 출연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대가성이 있다면 유상,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 무상이야. 그러면 정여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무상계약이라는 거. 매매는 유상계약이죠. 그럼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해요? 차임이 반드시 차임이 들어가야 되거든. 차임이 돈이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야 돼 없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전부 연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 주den행위와 종den행위가 있네요. 주den행위, 그러면 아주 중요해. 특히 시험에서 아주 출제되는 것은 요거야. 자, 요거죠. 소비대차 계약. 은행 가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뭐라고 해요? 담보물 있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합의합 플러스 등기를 합시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 저당권 설정 합의는 정제한 계약이거든. 그러면 주된 계약,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소멸한다. 그걸 뭐라 그래?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된 계약이 이전하면 종된 계약도 이전한다. 수반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만 갚았어. 그러면 어때요? 5천만 원 아직 다 변제를 못했죠. 그럼 전액을 변제해야 저당권은 소멸해. 불가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포인트죠. 정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계약법에서 이걸 배워. 한매 특약을 배워요. 그러면 한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 계약 동시에 한매 특약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뭐예요? 한매 특약은 종. 그러면 한매 특약이 소멸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종이 소멸하면 주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 소유권 이전이 소멸하면 한매 특약도 소멸하게 돼. 그게 주와 종의 관계거든.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민총은 민총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다 써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오늘 목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 자, 우리가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소멸. 외워야 돼. 외우는 사람이 강자야. 법률 사실은 뭐 용태와 사건. 다 구분을 더 외워둬야 되고.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탁탁탁 떠올라야 돼. 특별, 효력 요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법령의 종류는 어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없는, 그렇죠.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 보 조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행위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려요. 처분행위.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럼 물권과 준물권행위 공통점은 처분행위야.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탁탁탁탁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요식과 불요식.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그러면 대물변제는 그러면 뭘까요? 대물변제는 요물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제는 법률 사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잠깐 또 풀어보고 우리 좀 공식법 들어가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